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무려 3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된 기아의 스포티지 5세대 더 뉴 스포티지를 보러 왔는데요. 내외장 디자인과 옵션, 또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현재 전시장에는 X라인 2대, 기본 라인 1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이 기본 라인 더 뉴 스포티지입니다. 참고로 외장 컬러는 지금 울프 그레이 컬러고요.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울프 그레이 컬러는 신규로 적용이 된 컬러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신형 스포티지가 어디가 많이 바뀌었냐 하면은 바로 전면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릴의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직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커졌고요. 또한 패턴이 굉장히 입체감 있게 바뀌었는데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뭔가 세차하기 좋은 형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저는 구형보단 신형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티저 이미지에서 이 주간주행 등이 굉장히 존재감이 좋았는데요. 티저 이미지와 완전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양산형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과 비교했을 때 디귿자 형태의 주간주행 등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안쪽에는 4구의 헤드라이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정말 잘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급인 소렌토나 카니발의 느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스포티지를 샀을 때 가장 가성비를 극강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범퍼의 디자인도 소폭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직선 라인을 범퍼 쪽에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준준형보단 뭔가 중형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큐브 형태의 코너등, 이 안개등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특히 스포티지는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 산간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니쉬가 블랙 하이글로시와 이런 은색, 크롬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리듬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변속기의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 기존에는 1.6 가솔린 터보를 선택하시면은 DCT 7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7단 DCT 변속기가 좀 호불호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습식이 아닌 건식이기 때문인데요. 건식은 유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 관리도 어렵고요. 그만큼 변속 충격이라든지 또 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호불호가 많았는데, 사실 아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형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도 1.6 터보 가솔린은 자동 8단을 사용하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자동 8단으로 들어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진 않기도 합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는 만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한데요. 제가 아우트로에서 자세히 가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인데요.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옵션을 인치업을 하시지 않으시면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의 60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일단 신규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최신 기아차에 많이 적용이 되는 직각 형태의 스포크가 들어가 있는 휠이 신형 스포티지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안쪽에 디스크가 좀 많이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고성능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경도 되었지만 승차감의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쪽에 서스펜션 방식을 보면은 기존하고 다르게 신형은 투 밸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브 하나보다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NVH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안쪽에 흡차음재의 면적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성능 면에서도 고급감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신형 스포티지 후면부에 와 있는데요. 잠시 후 보여드릴 X라인과 비교를 해보자면 기본 라인은 범퍼 디자인이 조금 컴포트하고 차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가니쉬도 이렇게 은색과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절히 섞이면서 리듬감이 좋은데요. 또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범퍼의 면적이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포티한 느낌
느낌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렉터, 이 반사판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졌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엑스라인과의 차별점으로는 범퍼의 디자인과 소재, 컬러, 그리고 이 반사판의 위치도 다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머플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우측에 히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신형 스포티지의 실내에 왔는데요. 일단 먼저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신형 스포티지의 실내 컬러는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브라운보다는 뭔가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그 벽돌의 색깔하고 흡사합니다. 자, 먼저 이 운전석에 보면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3스포크가 들어가 있었지만 신형은 이렇게 EB3를 시작으로 기아의 최신 언어가 담겨져 있는 2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측에 좀 더 치우쳐진 기아 엠블럼이 유니크한 느낌이 들고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CCNC에 적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좌측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면은 기존에는 HDA1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HDA2가 들어갑니다. 또한 직접 그립식 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켰다가 핸들을 잡으셔야 할 때 기존에는 핸들을 꺾어야 돼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손만 대도 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차량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안쪽에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보라 색깔 불 들어오시죠? 이게 운전자를 인식해주는 카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졸음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스티어링의 안쪽에 있는 레이더가 운전자를 인식을 해줘서 위험하다라고 팝업식으로 또는 진동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센터 쪽에도 가니쉬와 함께 약간의 라인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 블랙 하이글로시를 넣어두게 되면은 나중에 스크래치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스크래치에 조금 더 강한 소재들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 사용성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문인식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열선이라든지 통풍 이런 옵션들 같이 들어가 있고요. HUD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옵션으로도 아예 HUD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형으로 오면서 HUD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이 HUD 옵션은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루프는 지금 현재 와이드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재질은 패브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X라인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루프 컬러는 회색이 아니고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룸램프는 이렇게 하얀 색깔 등이 들어오지만 이 선바이저 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호박등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추후에 연식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변경을 통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존의 선바이저에 들어있던 거울하고 면적이 동일하다 보니까 뭔가 이질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헤드레스트의 디자인도 살짝 변형이 되었는데요. 뭔가 면적이 좀 넓어져서 그런지 실제로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뒤에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짐 같은 거 보관하기 좋아 보이고요. 또한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 기준으로 이렇게 퀼팅 파이핑이 좀 직선 형태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신형 스포티지 2열에 앉은 상태인데요. 플랫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변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포티지가 가지고 있었던 넓은 실내 공간이 2열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옵션 상태를 보면은 이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가 같이 있고요. 또한 에어벤트와 함께 공조 시스템, 또 열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역시나 스포티지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뒤에 있는 차량 컬러가 정말 예쁜
예쁘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헤리티지 블루라는 컬러인데요. 그리고 이 중앙부의 엠블럼을 보시면은 블랙 컬러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게 X라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블랙 내외관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X라인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릴의 패턴과 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차체보다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형 그릴 방식은 X라인 전용으로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를 선택하시면 가로형이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X라인이기 때문에 일반 트림과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좌우쪽에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를 넣어놔서 이게 고성능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성능 느낌을 오마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 4구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범퍼 아래쪽에도 안개등을 배치를 해둬서 어두운 산간지방에서 타시더라도 문제없이 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 이런 가니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의 네임밸류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신형 스포티지의 측면부로 왔는데요. 부분 변경답게 재원상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전 후면에 범퍼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장이 살짝 길어졌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차량은 X라인이기 때문에 일반 라인과 비교했을 때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가령 일반 트림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도 바디 컬러와 통일되게 들어가는데요. X라인은 블랙 컬러와 또 디에로 몰딩, 사이드 스커트에도 모조리 블랙 유광이 들어가면서 좀 더 영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 오시면은 신규 디자인의 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스펙은 235의 55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보여드릴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요즘 최신 기아차에 많이 들어가는 직선형의 디자인이 휠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한 휠아치 같은 경우도 도심형이긴 하지만 SUV, 특히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게끔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 휠아치 같은 경우도 스크래치에 조금 더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측 후면부로 오시면은 스포티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필러의 가니쉬도 트림마다 컬러와 소재가 다른데요. X트림은 역시나 이런 블랙 유광 컬러가 들어가면서 젊은 느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위쪽에 루프렉 같은 경우도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큰 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레저라든지 캠핑, 차박을 했을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티저 이미지에서 가장 궁금했었던 모습이 바로 요건데요. 일단 금형틀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어램프의 면적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만 안쪽에 그래픽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했을 때 시인성이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 있고요. 비상등이나 방향지시 등을 켰을 동안 이 아래쪽에 불빛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발광 면적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 시인성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X라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전용 엠블럼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X라인이기 때문에 후면부의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가니쉬들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만 저는 스포티지를 보면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진을 했을 때 나오는 후진등인데요. 보통의 차량들은 후진했을 때 등이 좌우 쪽에 나오지만 스포티지는 이렇게 중앙부에 하나만 들어옵니다. 이것도 뭔가 고장났을 때는 별도로 후진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당연히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플랫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의 용량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5세대 스포티지가 트렁크 용량이 월등히 높은 차량이거든요. 투싼과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 없이도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5인승 차량에도 실내 소화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곳곳에 이렇게 차량 용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짠! 이번에는 X라인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실내에는 모조리 루프라든지 기타 등등 가니쉬가 블랙 컬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가장 먼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은 X라인이라서 이렇게
일반 라인과 다르게 블랙 컬러의 루프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 루프 재질이 스웨이드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시트 같은 경우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루프에 들어가 있는 스웨이드가 시트 이쪽에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라인과의 차별화를 실내에서도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약간의 퀼팅도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센터 같은 경우도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재질들이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얼 우드 가니쉬가 아니기는 하지만 우드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컬러 같은 경우도 약간 다크한 재질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이 센터 재질이 이렇게 이쪽에 크러쉬 패드 쪽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햇빛에 비추니까 좀 은은하게 우드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런 우드 데칼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급성을 좀 더 끌어올려주는 것 같고요. 또 동일한 가니쉬가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이쪽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본 라인과 비슷하고요. 다만 X라인 같은 경우는 블랙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륜 차량이거든요. 스포티지는 옵션으로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4륜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이 우측에 버튼을 눌러보면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총 이렇게 4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요즘 현대기아 신차에 4륜을 넣게 되면 이렇게 오토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구동력을 쓸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CCN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성과 디자인이 편해지고 업그레이드가 잘 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도 암레스트라든지 2열 시트도 모듈이 이렇게 블랙과 함께 약간의 스웨이드 재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C 세그먼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우아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차량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간단하게 제원부터 보면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게 가스 리프터 방식이 아닙니다. 꼬챙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챙이를 꽂아 놓고 기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기 모터의 용량입니다. 기존에는 44.2kW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은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EV 모드의 가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곳곳에 흡차음재 면적도 넓혔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탔을 때 NVH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본인룸 안쪽에도 흡차음재 면적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내의 정숙도가 정말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스포티지 하면 이 하이브리드가 가장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제가 먼저 보여드린 기존 라인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버튼, 시동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력이 들어오는 거는 동일하게 일반 라인과 동일하고요. 또한 이 안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있잖아요.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감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기차스럽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 차량은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모드, 샌드, 머드, 스노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트림 기준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총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CCNC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계기판이 확실히 예뻐요.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은 이렇게 안쪽에 구동력 배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하면서 내가 전륜으로 많이 가는지 후륜으로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한 이 운전자 감지 시스템 이것도 하이브리드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스포티지는 아무래도 동급인 투싼이나 아니면 윗급인 소렌토나 산타페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을 실제로 타봐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승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된 더 뉴 스포티지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2,836만 원이고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내외장 디자인과 새롭게 바뀐 옵션, 또 파워트레인의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C 세그먼트는 가격 접근성이 좋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